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온 세상이 꽃으로 화사해지는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입니다. 가족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사랑의 근원인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5월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안나의 백지편지 52회에서는 조정행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아무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정행 감독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지만 전공이 국어이다 보니 문학과 영화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퇴직 후 고향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과 다큐 수업도 하시고 시나리오도 배우시더니 영화를 2편이나 만드셨죠. 방석의 첫 시사회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어울림극장에서 하였고 나의 아버지 히로타는 백석동에 있는 CGV에서 첫 상영을 한 후 여러 극장에서 상영되었죠. 처음 조정행 감독님을 만났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리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행 감독님은 안나의 백지편지 26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분이세요. 저희가 영화와 관련된 팟캐스트를 가끔 올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아무르라는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아무르는 프랑스어로 사랑이란 뜻이죠. 저는 이 영화를 10몇 년 전에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보았어요. 영화가 끝난 뒤 가슴이 먹먹해서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감독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번에 넷플릭스를 통해 남편하고 같이 보았어요. 노년의 부부 이야기라 너무나 공감하면서 보았고 영화가 끝난 뒤 우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목도했다고 할까요? 오늘은 조정행 감독님과 함께 전반적인 영화 이야기와 아무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조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떻게 감상해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가죠. 젊은 날 좋은 영화가 오면 빠지지 않고 보았으며 다들 평론가가 되어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배우의 연기를 비판하고 감독이 어쩌니 저쩌니 열변을 토하고 시나리오 용어를 섞어가며 유식한 척했죠.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영화를 보지 않을까요? 영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첫 번째는 아는 게 너무 많아져서인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영화가 시들해지는 거죠. 저 정도는 이제 다 알아 하면서. 정말 그럴까요? 가끔 삶의 끝이 보이면 막막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함에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지는 것 같아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한 편의 영화, 주인공의 의지와 용기와 희생과 사랑을 담은 영화를 보면서 치유한 경험은 없었나요? 그런 경우들도 많죠.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귀찮고 번거로워서일 것 같아요. 극장 가는 것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도 많고 넷플릭스, 왓챠 등 무수히 접할 수는 있는데 뭘 고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등등 생각하느라고요. 저는 영화는 나이 들어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면 그때의 감동에 밀려와 다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살면서 묻어두었던 상상력, 창의력이 분수처럼 올라와 감독과 함께 영화를 재창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아, 내가 그때는 요만큼밖에 세상을 몰랐구나. 저건 못 봤던 장면인데 아, 저래서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 등등. 영화는 그냥 보면 돼요. 그러나 좀 알고 보면 깊게
세심하게 정서의 폭을 넓힐 수가 있죠. 감독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표현의 기술이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알면 더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죠. 그럼 감독님께서 가끔 저희 팟캐스트에 오셔서 이렇게 영화 관련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를 함께 얘기해 보기로 할까요? 하네케 감독은 당시 영화 찍을 당시에 72세이고 남 주인공은 남과 여에서 멋진 역을 했던 장 루이 트레디냥, 여주인공은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 독특한 분위기와 미모를 자랑했던 엠마누엘 리바입니다. 감독은 70세, 두 배우는 80대 중반에 다시 만나 안누와 조르주 역을 합니다.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3번 수상한 작가주의 감독으로 소외나 비인간화,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과 미디어의 폭력성에 관해 관심이 많은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해피엔드, 하얀 리본, 피아니스트, 아무르 등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내용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독은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숙명이기도 한 늙음, 질병, 죽음 앞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어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함께하고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제목이 아무르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파리에 살고 있는 안누와 조르주라는 은퇴한 음악교사 출신의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 8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안느가 갑자기 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반신불수가 되면서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죠. 언어 기능 상실과 치매까지 찾아오자 조르주와 안느는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데, 조르주는 그런 아내와 고통을 함께하며 존엄성을 지켜주려 하나 자식도 그 누구도 그 내밀한 고통을 모른 채 형식적이고 진부한 태도만 보이며 조르주를 힘들게 해 한계에 부딪힌 그는 홀로 그만의 선택을 하죠. 우리 모두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음을 직면하는 영화였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잘된 영화라는 느낌이 들죠. 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놀라움과 충격과 웰메이드, 잘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리얼리티를 굉장히 강조했고 감독의 시선이 굉장히 냉철하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런 시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한 장면 한 장면이 내 현실과 직결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첫 번째, 이 영화는 음악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둘째는 집안 안에서만 촬영을 했습니다. 야외 촬영이 한 장면도 없이 집안에서 노 부부가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롱테이크 기법을 많이 썼는데, 그 롱테이크 기법은 예를 들면 첫 장면에 그 늙은 부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안내 이상한 것을 그 카메라가 계속 담으면서 그 주인공의 움직임을 찍게 되죠. 그리고 딸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랫동안 서서 고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기법에 해당하는데, 이런 장면은 관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부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제 일인 것 같이 굉장히 그 몸이 건조한 그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제자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이 안내를 찾아오는데, 그 음악가에게 베토벤의 바가텔이라는 것을 연주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릴 때 굉장히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쳤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좀 잊어버렸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바가텔은 사소한 하찮은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 제자가 어릴 때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선생님의 주의가 커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잊혀져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소한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장치가 그 영화를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울면서 뭐 통곡한다든가 그런 감정적인 게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데 관객들은 울음이 가득 차고 먹먹하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르주가 그 물소리가 나서 복도 끝을 쭉 따라가는 게 나와요.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 밑에까지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치면서 깨니까 꿈이었어요. 그 바닥에 물 출렁임은 앞으로 이 부부에게 닥칠 고난의 어떤 그 상징 같은 것인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것을 암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비둘기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조르주가 새를 밖으로 막 쫓아요. 쫓는 것은 그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집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살려고 밖으로 쫓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거의 끝장면에서는 그 문을 다 닫고 새가 못 나가게 하면서 그 새를 잡아서 보재기를 씌워서 그 새를 안아서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에 대한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독은 영화에 여러 가지 장치를 놓아서 관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감상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런 놀랍고 리얼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실감나는 장면을 연상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역시 감독님이시라 영화를 감상하시는 또 시선도 남다르시네요. 저는 이 영화가 인간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영화라 가슴에 와닿았어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치매 증세까지 나타나자 딸도 엄마를 모실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인데요. 요양병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아내를 위해 남편 조르주가 모두 감내하면서 아내 안느를 보살피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사랑으로 잘 다져준 부부의 인간적인 신뢰와 책임감이 보여 숙연해지더군요. 저는 안느가 과거의 앨범을 보다가 인생은 길어,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앨리스 모그얼이 남긴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며 오늘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내일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하며 수수께끼를 풀어나갈지 그 또한 수수께끼이지만 사랑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 자식들이 남아 엄마의 역사는 새드엔딩 같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이요. 오늘은 조정행 감독님과 함께 우리의 노년을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 아무르를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독님께서 마무리 말씀도 해주시면서 권하고 싶은 영화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르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서 무엇이 사랑인가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그런데 곰곰이 영화를 다시 보면 그 애틋한 사랑과 아내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쓰는 그 장면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내를 케어하면서 끝없이 참고 배려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내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폭력을 수단으로 쓴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조르주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화 속에는 그 넷플릭스에 노엘 다이어리라는 영화와 달링이라는 영화와 피아니스트, 역시 미카엘 하네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왓챠의 어톤먼트, 속죄라는 뜻인데요. 어톤먼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화양연화를 다시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독님께서 가끔 오셔서 영화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회상을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5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땐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